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연구동인데요. 교육연구동 안에는 모든 파일로트 농장이기 때문에 비육, 그다음 육성, 자돈, 그리고 임신, 분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본사의 모든 32규모인데 교과에서 출하까지 교육사업과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어져 있는 교육연구동입니다. 교육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집중배기 그리고 탈취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저감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가 마찬가지지만은 집중배기, 그 다음에 탈취탑, 액비순환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후보사, 자동사 이렇게 위에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이 저희 혁신센터의 악취 저감 시설을 갖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부터 좀 집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액비 순환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액비 발효 액비를 저농도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이 전 돈사로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하루에 지금 1,700톤 가까이에 발효된 액비가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발효된 액비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냄새 안 나는 걸 갖다가 그 돈사를 올려가지고 돈사에서 이제 돼지가 그 분을 사면 그 이제 슬러리 피트를 통해 가지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환이 계속된다는 순환 시스템 뜻이 거기에서 돼지가 이제 똥을 싼 게 다시 요 밑으로 분뇨 처리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48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365일 하루 종일 365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60%에 70% 정도의 그 냄새가 저감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중앙배기 집중배기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모든 돈방에 있는 냄새들이 중앙으로 모입니다. 중천장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탈취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탈취탑에 바이오 필터와 물을 통해가지고 바깥으로 중앙배기로 모인 공기들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순환 시스템에서 못 잡아주는 냄새, 그 돈사 안에서 돼지 몸에서 나는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슬러리 피트로 빠지기 전에 똥이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 먼지가 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이오 필터와 물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총 한 3,500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루배 정도 지금 일발생을 하고 있고, 처리량은 저희가 정화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톤씩 방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가 60배, 1200톤 기준으로 순환을 했었는데 지금 한 1700톤에서 1800톤 정도 순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어떻게 보면 ICT 장비로 해가지고 시설 현황을 갖다가 지금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반대쪽에 보시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설에 대한 기계 장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생물 발효 공정이 각 조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냄새, 지금 탈취탑 쪽에 저희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각 동사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냄새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순수하게 여기서 측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주의랑 문제가 뜨면 그걸 갖다 여기서 보고 이제 변장하고 호흡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뇨 처리장에서 이 올라가서 나중에 보실 건데 순환 분배구를 통해 가지고 돈사로 들어가서 다시 돈사에서 분뇨 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환 시스템만 하더라도 실제로 한 60에서 70% 이상을 갖다가 지금 냄새를 저감시켜주고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슬러리 돈사, 그냥 일반 양돈장들이 많이 하는 슬러리 돈사 형태와 저희 혁신센터 순환식을 비교해보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 미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지금 암모니아 측정되고 있는 것들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지금 다 탈취탑 쪽에 암모니아 가스를 갖다가 센서로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PPT 설명은 대략적으로 마치고요. 저희 혁신센터 관련해서 동영상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뭐 저희 혁신센터가 지어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그 공분야 전문님께서 손창규 전문님께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고. 네. 일단 말씀 먼저 듣고 가십니다. 아, 그래. 네. 예, 반갑습니다. 손창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2015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가지고 사업 설계하고 민원하고 또 자금 정부에다가 받고 완공하고 제가 이제 준공식 끝나고 퇴직을 했습니다. 딱 5년. 제가 이제 JMP 57인데 50에 시작해서 55. 사실은 뭐 이렇게 참 중요한 시기에 제 청춘이 여기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양돈장 지금 우리 최호른 차장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상당히 좀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요즘 새로 짓는 농장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아니냐라고 하지만도 어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법인이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거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장님들이 또 오시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다. 저도 이제 여기 이장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 뵙고 야돈도 많이 듣고 아까 여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도 91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제가 여기 원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재래식 돈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요와 같은 설명을 마을에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은 뭐 군의원부터 도의원부터 또 행정에서 담당자들 다 나오고 이장님들 또 노인회 회장 경거당 뭐 분야부터 이렇게 다 모아 하는데 사실 그 자체부터도 힘들었어요. 뭐 판을 얻고 뭐 먹던 커피잔 날라오고 뭐 하여튼 뭐 불교 용어로 야단법석이었는데 저도 이제 참 힘들었죠. 근데 그건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가 갔어요.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지? 나는 이렇게 좋게 짓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해봤자 그거는 뭐 네 생각이고 나는 일단 내 집 마구 들어오는 것 자체는 싫다. 이게 이제 힘들었는데 계속 한 3년 이 착공을 될 때까지는 민원하고 계속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부다침도 있었고 설득 작업도 하고 교감도 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우리 이장님들이 지자체에 요즘 이리 보면 이장님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장님들이 판단이라는 게 그 마을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 마을에 대표하는 분들이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을이 한 6, 7군데가 있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700m, 800m 이내에 마을이 뭐 술상이라고 저 어촌에는 한 마을이 따로 돼가지고 한 18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1.2km 바로 바다 넘어 인데 거기는 의족자원 보호구역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마을 어촌계가 잘 활동이 되는데 여기 정화방류시설이 다 걸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뭐 고기 다 죽는다고 난리 법구석이고 또 이쪽에는 이제 그 민은 하는데 땅값이 떨어진다. 양돈장이 들어오면은 우리 땅값 다 떨어진다라는 야.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군부대도 한 서너 번 갔는데 군인들의 뭐 어떤 그런 패닉이라든지 어떤 근무 여건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냄새가 나면은 문을 닫겠다라는 게 제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사항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마을에 불편하면은 오고 우리도 개방을 하고 여기가 이제 3,600두, 4,000두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 박사님이랑 본부장님 처음 뵀는데 뭐 이거 규모가 크고 작고 요즘 양돈장은 규모 크다고 저리 좋고 적다고 서운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어차피 비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냄새라는 거는 이제 딱 두 가지인데 순환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썩는 거하고 발효하고는 이제 차이가 간단합니다. 똥을 방치하면 썩는 기고 그거를 산소를 줘갖고 공기를 줘갖고 발효를 시키면은 그게 이제 미생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해가지고 돈사 밑에 옛날에 재래식 제도 존놈인데 화장실 재래식 한 번씩 부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행성이 돼가 좀 났는데 똥을 푸고 하면 냄새가 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발효수를 계속 넣으면은 이 단백질이라는 게 먹는 게 다 이제 옥수수나 이런 게 한 보름 넘어가면 부패가 합니다. 오줌하고 똥하고 섞이면서 이제 부패가 되면 그거를 부패를 못 하도록 보름 이내에 똥이 놓은 거를 지금 여기는 한 6일 정도 만에 계속 똥이 놓으면 딱 분뇨 처리장이 6일 만에 내려와서 정화를 해갖고 미생물이 다시 돈사를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부 재래식 구조의 냄새가 거의 안 난다는 거. 그런데 똥이 돼지가 딱 사람같이 안 되고 딱 이렇게 이 자외식 앉는데 딱 맞춰갖고 누지는 않아요. 이 정도 한 60, 70 정도 똥을 모은다고. 근데 이제 거기 눌리다 보면 이제 설레리 콘솔라타라고 이게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위에 있는 거는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별도로 이제 환기로 갖고 공기를 내면은 또 그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곳에 공기를 모아갖고 물로 갖고 싸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느낄 때 이제 이런 쾌적한 환경의 어떤 정도는 느낄 수가 있다. 모든 게 100%라는 거는 안 넣을 거예요. 그럼 기계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이장님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설이 그렇게 뭐 여기만의 그 구축된 특별한 시설은 아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인근의 여기 주민들도 지금은 사실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저한테 반드시 그래 너 그렇게 해갖고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뭐 불만을 제기하고 그럴 건데 그러지는 않다는 거. 저도 이제 여기 준공을 끝나고 나서 가역종이라는데 부여경 양돈조합에 사는 종도내사인데 우리가 지금 한 15,000도 정도 있습니다. 농장만 해도 위치에 따라가면 5군데. 항상 민원한테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재래식 돈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기술을 다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 틀을 완전히 있는 돈사를 개조하는 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짓는 돈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라든지 행정하고도 잘하고 또 주민들하고 교류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계 도면에 접목을 시키는 거를 확인만 하면은 이제 행정에서 준공을 안 내주면 되니까 일이 안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걸림돌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돈사를 하나 짓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돈사를 막무가내 지었다 그러면 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양돈장은 전국 어디 가나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장님들께서 아주 지금 삼척에서 한 서너 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까지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저분들을 떠나서 양돈장이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한번 보자 하면은 그런 경험으로만 갖고도 오히려 보면은 더 잘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국에는 안 하지만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하면은 뭐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뭐 펌프를 갖고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다시 슬러리 피트로 다시 재순환하는 그거는 배관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 이제 탈취하고 저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국산도 있고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사장님들하고 좀 합의를 하면은 시설이나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신축하는 데는 거의 요즘은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규모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 3,600개, 4,000개 되는데 규모는 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크면은 저런 시설 탈취하는 시설이 커지면 되는 거고 크면 클수록 효율은 더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숱한 일은 뭐 제보고 사실은 어떤 어른들은 술 채갖고 트랙터 끄고 와가지고 대창 갖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저 대리 상이 있는데 이쪽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의아했죠. 와 이게 제가 뭐 우리 선조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제가 가격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양돈하는 게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산중어나 있는 데서 양돈을 열악하게 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사실 주민들이 많이 보는 건 사실이에요. 집단으로 크면 클수록 또 그런 냄새는 더 난다라는 인식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특별히 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신식 농장에서는 이 정도의 시설은 다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시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농장하고는 조금 더 저희들은 보여주는 홍보 효과를 위해서 다소 조금 더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혹시 있습니까, 이장님? 아까 이 폐수량이 2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 폐수 방류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배수 방류되는 수준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지역이냐, 특정 지역이냐, 기타 지역이냐. 세 가지죠. 예, 맞습니다. 특정 지역이라 그러면은 밑에 뭐 상수도 보원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게 있다든지, 뭐 기타 지역하고 이거 차이가 되는데, 그거는 못 맞추면은 사실은 행정에서 제재를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TN이라고 질소와 관련된 물의 수질에 방류하는 수질의 총 질소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우리 저 시설을 그냥 그대로 돌린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한 50에서 30 ppm 정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도 특정 수준으로 제가 그 영상문 유역환경청에다가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준치는 허가받은 기준치는 120 ppm인가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 그게 이제 보드판에다가 저희가 정리하는 현황도 있고요. 네. 그 보드판 보고 또 설명. 그래서 그거는 분뇨 처리라는 게 요즘은 이 어떤 특정한 걸 떼고 안 거고 방류를 내가 한다 그러면은 뭐 활성탄이나 가 부상해가지고 데칸타를 짜가지고 나가는 거 거기에다가 뭐 안 그러면 오존을 한다든지 또 RO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정유수 만들듯이 그런 기술들은 요즘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무단 방류를 한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전에 민원할 때, 야, 여기가 짱어도 있고, 여기가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짱어가 바로 들어옵니다. 짱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자라, 가재, 그 다음에 이 다슬기 같은 거, 이거 많았어요. 그건 이제 한 어른이 그랬죠. 내는 거기, 여름에 들어가면 거기 모욕하는 데인데, 너 똥을 내다보면은, 모욕을 하는. 제가 모욕을 못할 것 같다. 할아버지 그 물로 인해서 모욕 못하면은 제가 책임을 베풀어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면은 그거는 자연 정화 능력도 있고 어떤 기준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100% 준수를 해야 돼요. 그거는 행정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고 딱 기준은 법적으로 정한 거를 준수를 해야 되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그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보관을 해야 되고 그 행정에서 왔을 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법적으로 바로 걸리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악취가 우리 케이스가 지금 제가 고성에 농장이 있는데 이제 그 밑에 고성은 그 공룡 엑스포 그 공룡 특화된 지자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나 이래 해도 오히려 뭐 텐트촌이나 관광객들은 의외로 더 많아요. 그럼 오면은 그냥 밀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시설도 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육종이나 이런 걸 전공을 했지, 뭐 다른 거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퇴직을 하고 나서는 양돈장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뭐 육종 개량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냄새가 없어야 사실은 환경이 좋아져야 이 시설을 영위할 수 있다 해서 환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순환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연구도 좀 하고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그 고성에서 이제 민원이 오르니까 행정에서 채취를 합니다. 요즘 채취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포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기 희석을 해갖고 사람 5명 나놓고 냄새 나나 안 나나 내나 안 나나 희석 배열에 따라가지고 15배가 초과되면 지하철마다 조금 틀린 거. 이 행정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나요? 15배가 이게 초과되면은 악취 방지법에 그 행정 처분을 당할 수. 우리가 1차적으로 30배가 돼갖고 한 번 경고, 또 이제 이행계획서를 내고 두 번째 또 했는데 이제 20배 해가지고 다시 형사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다. 야, 이거는 너무하다. 우리가 봐도 제가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실 농장을, 건농장 거의 새 농장을 했죠. 냄새를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고 기계장치를 다 해갖고 냄새가 느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기준이지만 또 마을 사람들은 냄새 많이 난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원은 걸면은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사업주는 그래도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 개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노력은
부수적으로 또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산업은 사점 발전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주변 어른들한테 설득도 하고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사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인들하고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신뢰가 형성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그게 들어옴으로써 약간의 뭔가가 또 사회적으로 또 좀 도움도 되고 뭐 인력 창출이 된다든지 또 한 번씩 풀백할 때 근로 그런 것도 한다든지 뭔가가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강화를 많이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들은 많다는 거. 여기는 그 정도입니다. 수준이. 네. 여기는 지금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도 가부상조라고 뚜부 만들 적에 단수 넣으면은 싹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아갖고 찌꺼기 짜고 그래가지고 여가해가지고 내라 보내는 건데도 수질이 어떻다는 거. 여기는 2단계, 1단계 그 다음 가부상조 되고 나면은 활성탄, 그 다음에 오존 처리. 또 안 된다 그러면 아로까지 제가 하려고 오존 처리까지는 시설을 해놨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안 돌려도 되는 상황. 그게 그 기본은 뭐냐면은 순환을 계속 시켜가지고 썩히는 게 아니고 발효를 시킨다. 그게 여기 기술의 핵심이고 농장에 심는다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채농장은 거의 다 합니다. 질문 없으면 올라가서 네, 또 한번 아, 저 소동하네. 이런 사람들 어디 못해? 그건 이제 핀놈이 암놈을 발정으로 나가는 걸 자동으로 채팅하는데 이 암놈이 발정이 오면은 쓴놈한테 계속 들어오는 횟수가 있어. 그럼 또 외연부 온도가 높아갖고 아 이러면 이제 정부를 해야 되겠다 칠을 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시설에 따라서 요즘 사람들은 분산을 하는 데도 있고 스스로 역시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고 그냥 사로 묶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분이 사로 얼마 먹게 하는 것도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요거는 이제 지금 풍만을 하기 위해서 네, 요거는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씩 다양합니다. 긴 것도 있고 좀 넓은 것도 있고 네, 요것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양건장에 다 합니다. 요런 게 안에 내부에 보면은 이제 온도, 센서, 뭐 기타 악시 측정, 뭐 영상으로 대기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기자님들이 와서 봐야 되면은 이 물이 이제 발효를 시켜갖고 요게 이 돈방마다 들어가는 구멍이라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왔는데 이 냄새가 나면은 문제가 생겨요. 냄새 안 나죠? 그죠? 안 나죠? 그죠? 이게 이제 슬러리 피트 밑에 재래식 화장실 똥통 밑에를 발효를 시켜주는 거. 발효가 다 된 것은 어떻게 발효 다 된 거? 이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발효도 시키고 정화를 해가지고 정화 방류도 하고 저 밑에서 이 물이 내나 저 밑에 똥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똥물 자체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발효가 다 되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이제 공정을 그렇게 거치죠.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각 동방, 이게 A라는 동방에 들어가는 거, B라는 이게 이제 도로 다 틀려요. 6개 방이니까 양쪽 저쪽에 하고 이게 이제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걸 거짓말을 하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거는 시설을 한다 그렇게 하면 초기 시설에는 거의 이렇게 해요. 받아서
글씨 있네. 분뇨 처리 시설 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돈사 안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저렇게 해갖고 지구에 저쪽 서물에 보면 펜이 있어요. 저쪽에 펜이 있어갖고 그걸로 빼내고 여기 있죠 이제. 네. 여기 그 바람이 들어가갖고 요거 위에 있는 거는 날씨가 더우면은 좀 차게 온도를 다운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요것도 이제 기계 장치가 pH나 오염도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갖고 이 물을 다시 버리고 세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저로조통을 받아요. 이제 요런 것들을 여기 냄새가 아예 안 나네. 여기 이제 올라오실 거 있으면은 다 올라오셔도 다 올려줘도 되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올라갈게요. 아, 여기는 냄새 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문 열면 냄새 확 납니다. 아, 예, 저 거예요. 이걸 열면은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저들이 피터보다도 위에 요런데 똥이 묻었다고 돼지 묻은 게 공기로 빨리 나가죠. 여러분 냄새 나죠? 그죠? 이게 이제 차이라. 이거를 공기가 나가는 구멍은 저거밖에 없어요. 여기 모든 돈을 다 막아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여기에 통천이 너무 네트 기술이 있습니다. 최고에는 이걸로 가시죠. 쓸 수도 있고, 항산을 쓸 수도 있고, pH에 따라가고, 기계적인 장치인데, 요 전체 냄새 정화 장치를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입니다. 기계를 갖고 계속 순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전되면 어떡합니까? 네? 정전. 정전되면 요즘 농장에는 발전기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정전이 되면 돼지 다 죽어주는데. 지금 여기 이제 pH 7.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pH도 나오거든요. 규모가 크면은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저기 커지면은 내가 똑같아. 예. 본사 뭐 4천도 키우나, 만두 키우나, 10만도 키우나, 저 이제 사이즈는 계산해야 돼. 요게 미국사니까 한 2천도 정도 있기는 해. 예. 요 한 동에만. 나머지 시설은 똑같습니다. 바람 들어가는 거 가운데 포집해갖고 이제 하늘로 저리 올라가. 이거 이제 여기 보면은 똥이 딱 넣으면 저쪽에 이제 들어오는 게 저쪽에 이제 똥이 좀 시큼하지 않습니까? 저게 다 돌아가면서 위에 있는 찌꺼기나 이물질들을 기계에다가 보내가지고 기계에서 짜요 다시. 그래가지고 액비는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면 다시 퇴비장으로 가고 요 조를 거쳐가지고 요게 이제 폭기 장치입니다. 계속 불화를 가지고 폭기를 시키고 이 안에는 센터가 이렇게 컴파트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한 16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심전조, 발호조, 폭기조, 뭐, 이렇게 배송조, 이렇게 그런 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설을 하는 데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각각을. 시스템은 조금씩 어떤 방식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도, 분뇨 처리를 하는 기술은 거의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종합적으로 정화 방류도 하고, 여기 액비를 만들어 갖고 순환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수가 많이 유입되면 내가 우수, 비. 예, 우수라는 거는 양은 조금 늘어나지만도 시스템에 큰 문제는 없어요. 예. 비용의 문제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는 저는 폭기 장치를 어떤 데는 싹 다 막하라 이런 데도 있어요. 예.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고성의 아카페를 때문에 이 똥은 만지고 짜고 이렇게 막 흔들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와 같이 고집을 하는 장치로 해가지고 새로 그걸 하게 돼요. 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거의 같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미생물 덩어리들입니다. 똥물이 들어오면 이걸 갖고 산소를 주고 폭기를 시켜가지고 바로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산소, 우리 공기를 이리 마시지 말아도 이게 대기 중에 산소가 한 23%, 22%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산소를 고농도로 넣어가지고 계속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것도 냄새가 안 되는 데는 여기서는 여기도 상당히 좋죠, 그죠? 예. 요물들이 다시 올라간다고 그렇죠. 보죠. 예. 아까 어떤 이장님이 질문을 했는데 배출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여기 PN이 여기 허용 기준을 허가받는 거는 150ppm을 하는데 처리하고 처리수는 한 60ppm, 50, 60. 실제 이 부분은 다운이 되는 거는 지금 이 정도 같으면은 훨씬 더 다운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 기준이고 환경영향 평가 받을 때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BOD나 SS, TNTP, 이는 TP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10 이하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한 3이나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 이제 똥을 놔가지고 돈사에서 놓으면은 요 아까 뺑글뺑글 돌아가는 침사지 요거 여가 갖고 침사지 수집해가지고 짜가지고 보행부는 이쪽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요 폭기하는 거는 요게 폭기조고, 그래서 다시 이 안에 보면은 돈사로 올리는 순환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다시 돈사로 분배기를 통해서 아까 손전기의 분배기거든요. 요걸로 이제 돈사로 넣고 요 시스템이 계속 하루에 발생량이 진짜 한 60배 이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사 밑에 지금 하부 구조하고 여기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냄새가. 근데 이제 아까 문 열면 왜 냄새 나느냐? 바닥에 이제 똥들이 있는 게 있거든, 오줌은. 똥을 누고 거기에 이제 다시 환기로 놓으니까 저렇게 탈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정화조 물 수준입니다. 지금은 정화를 안 시키네. 안 나가네, 그죠? 막 이 물통만 나갑니다. 예, 물 저 정도의 수준이고. 방류 바깥으로. 예, 여기서는 이제 방류를 하는 거는 저 옆에 보면 연못을 통해 가지고 그리 나가는데 지금은 방류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지금 안 나가죠. 이 이제 이끼가 끼고 이게 하니까 그렇지 이 물은 그냥 거의 맹물 수준이에요. 그지 요 화성탕가 있으면 요런 최고 우의 수준. 아니 이 삼척 지역은 이 수질이 삼척 지역 수질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네. 이 색깔이 변하면은 그 주민들이 그거 색도를 맞추는 기계는 활성탄이나 오존이나 전부 다 있어요. 그걸 네. 갖다 이제 넣어야 되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으로 보통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활성탄으로 최고예요. 최고위의 수준으로 됩니다. 네. 활성탄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색도를 맞춰주려고 합니다. 활성탄, 오존, 뭐 아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공장에 많이 색깔 기준을 갖다가 붙이는 그런 기계를 넣어라. 여기 하는 지금 현재 돌리는 수준은 활성탄이나 아까 이런 걸 쓰자면 거의 다 부상. 요게 이제 처음에는 요거에 찌꺼기만 살짝 들어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여기도 이제 이 정도. 위에 것만 살짝 걷어가지고 처리를 한다. 구조 처리하는 기술들은 요거 한 공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기계가 짜는 게 저 데칸다. 이제 찌꺼기하고 이런 걸 짜는 기계가 저기고. 예. 저 찌꺼기가 짜니면은 콩으로들하고 이렇게. 여기가 많이 나야 되는 분유처리가. 지금 분유처리장 옆으로 나가는 시간
이게 이제 1일 한 16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냥 인근의 마을의 사람들이 뭐 퇴비 가져갈 사람 다 하고 경영 농가들이 아까 저런 데 밑에 가슴 밑에도 물이고 그래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해갖고 농가에 뿌리는 퇴비예요? 이 퇴비 이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가 파실파실해갖고. 아, 여기는 컵밥을 쓰거나 행성은 저기 있잖아요. 수프껍질. 네, 행성은 그거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걸 수분 조절용. 수분이 뻑뻑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백한까지 나온 게 수분이 한 85% 되기 때문에 그 톱밥으로 조절해가지고 컴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컵밥, 거기는 양껍질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액티 같은 것도 뿌리면은 토양이 바로 작물할 때 비료의 성분이 확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비료에 산재 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토양이 개량이 돼. 계속 쓰다 보면은 토양이 개선이 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기 지금 현재 날씨 같으면 파리가 구더기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됩니다. 썩어야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너무 많다, 이거. 이건 생똥입니다. 아, 생동이가. 군만사에서 내려온 거 백한테 그 컴포스트에 넣으라고. 여기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백만사입니다. 조금 작고 요 옆에는 새끼 돼지 있는 가운데 자돈들이고 요 큰 게 여기 한 19m 제 기억으로는 6m에 19m 정도 되는 게 이게 지금 저는 이 여가 필터 자체가 한 460장 정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은 이제 저게 커지는데 설계에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 요는 이제 출하대, 저 위에서부터 돼지 이제 출하대 볼로 이렇게 길로 만들어갖고 돼지 출하대. 예. 여기 이제 소독조, 여기 사실은 보여도 여기 건물 내에 보도 전부 비용이 최고 높은 거는 방역시설 저거예요. 요즘은 이제 근처 소독시설 것이 저렇게 막아가지고 차 들어가면은 기사가 반드시 내려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야 이게 레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을 해요. 요게 비용이 여기서는 굉장히 최고 많이 들어요. 저희는 모든 차들은 운행 내공 기관에서 여기까지 당깁니다. 그 위에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본사도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 뭐 이렇게 고용 창출 이런 거는 별 고용 창출 뭐 그거는 저도 사실 고용 창출 많이 한다. 뭐 우리가 한 15명 합시다. 이렇게 좀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별로 없어. 그 전문 인력이 없고. 근데 있으면은 이제 야간 경비, 뭐 식당 운동하면은 아줌마, 뭐 또 좀 지역하고 그런 부분들은 삼척의 행정이나 대학이나 농고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자매 관련은 맞고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15명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7명인가 그렇죠. 거짓말 한 거라. 예. 예? 그런데 이제 제초 작업도 하고 사실 어찌 보면은 전문 공정은 업체한테 하지만은도 또 지역에 그런 뭐 그 건축이나 또 목이나 하는 사람들은 난리 같은 거 여기 포크레인 기사는 한 3년을 여기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뭐 저희가 여기 조경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경하는 것도 다 네. 지역 사람들이 불러가 하고요. 그리고 그 저희 뭐라고 해야 되지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아줌마를 좀 채용을 했고요. 또 일곱 명 뭐, 그래도 식당 운영하면 손님들도 오시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가 지금은 코로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시스템이 다 정착이 잘 안 됐어요. 오시는 분도 간혹 오고 그러는데 좀 정착이 되면 여기 12명까지. 그래서 다른 저도 지금 한 2~3명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100% 거짓말 안 해요. 그런 기계들을 다 써요. 근데 이제 이장님들, 뭐, 저는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장님, 여기 이제 길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것도 포장 좀 하자, 웃자자, 뭐, 말 사람, 여기 이제 소마구가 있습니다. 방역상 우리가 좀 이렇게 길로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협의를 내갖고 하고, 교감을 좀 잘해가지고, 그냥 기술을 하면은, 그러면 냄새 안 나고로 한두 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요 순환하고, 만약에 이제 탈취조 시설 정도 같은 거 하면 당분간은 한 달에 약간 여기서 이제 조금 냄새가 좀 나고, 그렇죠? 이것도 씌워서 이제 제 솔직한 심정으로 저 정도 냄새가 나는데 이거 문제다 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스위스나 오대 저런 데 가서도 못 살아. 스위스 가면은요, 우리가 제가 외국을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다 공무원들 듣고 막 이제 스위스 가도 똥 누고 냄새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맛있는 치즈 먹고 관광 특화가 된 거는 서로 공동의 생활에서 합의를 돼야 돼. 진짜 뭐 냄새 하나도 100% 저기가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돼지, 닭, 소 모든 것들을 수입에 다 먹어요. 수입을 먹는다면 얼마나 비싸게 먹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토마토 이렇게 사업주가 있으면은 완전 봄식으로 씌워서 여기도 이 공기를 완전히 도움을 쓰면은 바로가 잘 안 돼. 예. 왜냐면 공기라는 게 접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가 대비 그거는 우리 공기 중에 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물론 기계적인 것도 있지만은도 그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저거를 완전히 둘러 씌운다고 꼭 줘놓고는 오히려 시스템이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아까 대비 보시지 말고 대비장이 저 정도 되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여기 하동에 할 때도 소 키우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문제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같은 축산을 하는 사람이 밑에 소를 키우고 소 키우는 농장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돼지 키우는 놈은 역적이고 소 키우는 사람은 그래, 야, 이 세상 꼬라지가 진짜 이상하다. 옛날부터 모든 관념이라는 게 돼지는 냄새 엄청 났거든요. 옛날부터.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묵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산중 골짜기 가서 진짜 엉망진창으로 이런 거는 없어져요. 아니, 소 키우는 걸 근데 돼지가 안 된다. 돼지 키우는 사람들 진짜 이것만 되면 부서서 지금 농사를 기계 장치만 내놓으면은 돌아간다는. 누가 다 냄새 나는 것도 아니지 뭐. 아니, 냄새 안 나지. 집안에서 지은 거요. 한번 소설빛으로 잘라주는 거. 아니요, 같이. 한번도. 예. 아니 먼저 저쪽에 그 갔을 때 청송 갔을 때는 2층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쪽도 짓고 뭐. 그래서 이제 2층을 짓는 기본적인 거는 허가 면적이 짧고 대지는 많이 키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층을 하면은 토목 이제 건축 비용이 한 20~30% 더 업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뭐 또 그렇지 땅값비 해가지고 토목계도 저렇게 예. 저희는 이제 기본 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단을 다 살리신다고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설계를 낼 때. 그럼 하동군에 건축가나 이 설계 여기 있겠네.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기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을 전 이걸 또 타네. 한 번에 다 BTS 드려드립니다. 지금 여기 해놨습니다. 아니 허가를 한목에 다 내기 때문에 한목에 다 산지에 가셔서 이렇게 내려가서 있으면 이 동네 이장들 하나씩 하고 시의원들 뭐 한 두 명 하고 이렇게 같이 들고 와서 이런 게
아니 안 맞겠나. 기초의원들은 이런 걸 뱀이 삼아가지고 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견학하고 올라그러지. 이 국내는 안 되길 하네.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유럽 시설에 또 있고 또 좋은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요 30도 좀 계획한데 계획한 사람들이 의심입니다. 남해 이쪽 얼마나 이제는 우리가 사업체 같은 데 내버린다 되면 그 강릉의 전동진에 가다 보면은 옛날 그 하나 있어요.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고속도로 밑으로. 그러니 한 4km서부터 고속도로 차가 가면 차의 냄새가 물한 소리만 냄새가 납니까? 왜 저걸 안 눌러놓으면은 필다식으로 도와가지고. 예전에 물을 한 개만 더 주랍니까? 그래서 다 도사다니고 맞아요. 고기처럼 예. 거예요. 지금 양념하고 있는 그런 다 4km 사람들이 내에서도 냄새가 나니까.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냄새가 없더라. 그 만약에 계약말이면 우리가 안 하더라 하고 과연 믿어줄 것인가.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와서 평가 많이 봐야 한국의 냄새가 더 나더라니까. 아, 우리 나도 뭐 잡아보려면 한잔하고 움직이는데 비용 내.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장님들이 뭐 한번 또 남해 한번 놀러 가자 해갖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거리가 너무. 또 사실 꼭 이거 아니라도 여기 아니라도 가까운데 사무실 있으면은 경기도 팽태 시설 팽태 똑같습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밑에 순환식 어떤 데 농장에 안내를 잘 안 해줍니다. 공장 가면. 아니 안내를 안 해줘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가서 현장에 가서 냄새 안 나면 될 아, 근데 농장 안에를 못 들어오게 그렇지. 하니까. 아, 그 여기는 이제 방역을 할까 아예 그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해서 그랬는데 일반 농장들은 이제 그런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가 필터 저것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순환식만 하는 데도 있고 두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자기 또 농장에 또 갔다 왔으면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이 뭐 냄새 안 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냄새라는 게 그리 생각해요. 냄새는 100% 안 날 수는 없지만 요 정도의 양돈장의 이미지나 여건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좀 운반란사가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 냄새도 나고 기계라는 게 사람이 또 얼마만큼 정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요즘 뭐 고추 거름에 그 이제 개분 시잖아요. 그거 쳐놔놓으면 한 번에서 참 오른 거 아니에요? 예. 한번 쳐놔도 예. 여기서 저쪽 평구 지니까. 저는 여기 근무는 안 하죠. 지금 이제 준공식 끝나고 가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에 있는 게 외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은 노래 냄새 더 많이 나와요. 순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외국은. 이게 좀 대란된 질문인데 이게 투자비 해가지고 1년 정도 돼야지 이렇게 감가 상당히 이제 플러스로 가장 핵심이고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양돈장에는 이제 동가가 기본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농장 생산성이 안정해야 되고 시설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아까 냄새가 안 있고 이래하면 돼지도 잘 큽니다. 아까 저도 이제 성적을 보니까 돼지가 이제 우리 국내 최상위 수준 정도는 되고 여기가 총 우리 전체 금액 들어간 데가 한 60m 들어갔습니다. 65 정도. 근데 그러면은 이제 평당으로 따져갖고 1,700몇 평 65 이게 많다 적다. 돈사는 거의 그래 들어가요. 요즘은 새로 부지 매입하는데 토목하고 기자재 저런 것들이 저뿐만 들 저런 것들이 한 돼지 딱 한 마리 들어가는데 150만 원이에요. 아니 저희들 궁금한 건 부지비 빼고 시설비만 이 규모로 하는 지으라면 요즘 뭐 평당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는 새로 지면은 그 정도는 좀 가지고 그냥 한 250원 잡으면 돼요. 250 갖고 는 그러면 300, 350 그냥 거의 기본이. 근데 이 정도 시설이면은 저기 뭐야 그 회사 같은 안에는 굳이 뭐그 사이버 같은 거 끼내고 할 필요도 그거 활용을 했으면 되겠다. 이런 시설 속에는 그건 이상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30 가서 자고 이런 통을 했으니까 제가 해결을 못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폐강 앞에 그 석산을 깎아놨는데 거기 이제 양분장. 그래서 그런 데도 좋아요. 돼지가 이렇게 이제 방역상 대고지로 되고 산에 뭐 출입도 잘하고
요즘은 이제 환기라는 게 자연 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제 팬 같은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해서 자동으로 거의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여간 하기는 이용하기 좋죠. 이거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예, 원장님. 네 요리할 건데 예. 한다고 허가 받아갖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 근데 불신이 엄청 많죠. 이제 예, 그 뭐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특별한 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 올 때에만 약 쓰고 안 쓰는 거 아니냐 비용이. 근데 그러진 않지. 요즘 양도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전에 내가 혼자 한번 왔다 갔는데 저한테 고기 물고기 사올 때는 물고기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봤어요. 물고기 있더라고요. 여기는 많았어요. 제가 공사할 때까지도 짱어가 여기 많아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불법인데 찢어갖고 저놈이 짱어 보니까 막 훅 들어갖고 막 발에 감전도 되고 그러는데 짱어도 많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할 사람들 그냥 있겠습니까? 근데 저기 지구에는 이 정도 시설인데 거기는 퇴비를 만들어 팔거든요. 이 정도 나오면 뭐 퇴비가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많이 안 나오죠. 퇴비를 이제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퇴비 같은 걸 필요하면은 거의 얘기했는데 이제 정화방류를 여기 사장님 정화방류 합니까? 예. 네, 정화방류를 하지 않으면은 액비만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 이전까지는 논에 뿌려도 돼. 모를 심으면 그때부터는 한 6개월은 이제 액비를 못 뿌려. 이제 그러면은 지자체 공공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저 기계를 돌리면은 응집제 같은 거, 있는 이제 두부 만들 간수 같은 거, 뭐 염화 일천 이런 것들은 들어가죠. 네. 그거는 저 기계가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약품 처리는 안 한다는 얘기죠. 약품 처리는 안 하죠. 기타 다른 건 이제 약품 처리라는 거는 황산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약품 처리를 한다는 거. 황산. 그래서 뭐 약품 처리하면 밑에 뭐 밑에 암을 정화시켜서 미세먼지. 밑에 하천을 그 내려보내면은 같이 고기 사준 것도 난리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저 보호구역 지역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요 바로 밑에 여기서 1.4km 딱 떨어지면 어족자원 보고기 술상에 남해안이 어족자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데 맨 땅에 했던 거 영상랑 유역환경청에 주민들보다 공무원 더 깐깐합니다. 글만드는 주민들이 대면하면은 저들도 불이익 당하고 아주 깐깐하거든요. 얼마나 설명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천 뭐 생태계 뭐 파괴는 뭐 그런 건 뭐 거의 뭐 요거 같은 경우에 또 나와야 되겠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수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지점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가는 지점에서 항류 쪽으로 10m 및, 그 다음에 하루 쪽으로 10m, 그 다음에 저 밑에 중간 지점에 마을 회관이 있거든요. 마을 회관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하고 만나는 지점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양포천 최종 바다 합류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BOD 같은 경우에는 1.5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유물질 SS 같은 경우는 6.8, 그 다음에 인질소 같은 경우는 1.48,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0.045가 나옵니다. 지금 그 바닷가에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이거하고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비가 오면은 그냥 분전 처리 저게 비용이거든. 왜 보내 무단 방류하는 것도 뭐 요즘 무단 방류하면 법 죽었어요. 네. 감산의 세율이라고 요즘은 또 환경단체들이에요. 여기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저쪽에 하동에다가 건축을 요거 한 2배 정도로 하려고 하니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그 사람. 우리가 또 하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국방이라고. 거기도 얼마나 자기들이 샘플 중간중간에 채취해갖고 이 환경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활동을 잠재적으로 많이 해요. 아니 하동군에 이게 제일에 하동군에 그 등록이 돼 있을까? 하동군을 제가 문의하면 예. 네, 출산가나 뭐 도시건축가나 뭐 출산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동네 주민들 여기 이장님들한테 여쭤봐도 됩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일단 그냥 냄새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지금
오히려 밑에 축사 하나 있으면 냄새가 나요. 아, 이쪽에 넣으면 주사위 들어가 있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이라는 것도 냄새라는 것도 썩히느냐 바로 하는 거냐, 환경이라는 것도 활용하는 거냐 방치하는 거냐, 이런 것도 뭐 어떤 해도 그냥 놔두면 환경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환경 의식도 저는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서로 저대로 좀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그게 더 자원이 되고 보기 좋고. 오늘 신기를 말하면 그 물렁청바다로 그 여러분 해설 전화들 하는 볼 때는 그게 이제 그 시간 나는데 정화시켜 나온다 하지만 개요 근요 이제 정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같은 경우는 그 저것만 그걸 키는 거지 오줌 같은 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오죠? 아니 이제 아 우리가 그 정화조에서 정화조 예, 한승골 아시지 않습니까? 한승골 저희 내려 있습니다. 한승골 여기가 7수입니다. 그냥 영상의유 환경청이 요즘 환경영 평가를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요, 샘플 모니터링 다 합니다. 요 뒤에 하천이 양포 7수, 제 7수입니다. 여기 방류를 무대 앞에 가면은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죠. 보면 공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다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여건들을 하면은 거의 이제 사회적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시키는데 어렵죠. 사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아, 냄새는 안 나더라. 근데, 저 사람이 좀 알란티, 저 사람이 뭐 제대로 하겠나? 또 뭐 살 눈여겨보려 해갖고, 근데 이제 행정, 환경, 요즘 이제 환경영향평가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체크 다 합니다. 설계 도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한 5년 이래 있으면서 이 인근의 행정이나 마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맞습니다. 니는 또 누구는 돈을 줬지, 또 어떻게 설득을 했지, 뒷구녕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뭔가가 될 것 같았으면요, 이 지도 못 했어요. 뭐 마을에 발전 기금을 내라, 뭐를 해라, 뭐 나한테 돈을 주라. 근데 한 3년 계속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저 빨간 티 입은 사람한테 믿음이 와야, 야, 이 냄새는 안 나던데 저분하고 믿음이 가요. 잘 교감하셔가지고 이제 행정도 그렇게 옛날같이 허투루는 하지 않는다. 그거를 냅두게. 또 환경영향평가를 일단 만회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시스템이나 모든 공법들이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건 거리가 너무 한 6시간 5시간 가지고 5시간. 아유 뭐 가수로 하니까 4시간 안 그러면 뭐 한 끝에서 끝까지 없나 보는데. 끝에서 끝까지. 예전에 저 앞에 담당했던 친구가 삼척 친구거든요. 우리 김정행이가 네, 저기 삼척. 여기 실질적인 실무처인데 이 친구 오기 전입니다. 삼척 친구입니다. 네. 고향이 삼척이다. 그거 물어보면 되겠네. 누 집 아들은 보면 삼척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시장님, 저 질문들 없으면 저 살짝 일어나시죠. 네. 강의 시간.